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지난 6월 엔비디아는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의 자율주행차용 AI 플랫폼을 2024년부터 벤츠의 차량에 장착하여 출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왜 특별히 이번 벤츠와의 발표가 엔비디아에게 무척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벤츠와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발표한 소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Take me to NVIDIA headquarters. Would you like to take the scenic route? 엔비디아는 최근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GPU라는 칩셋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직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엔비디아의 사업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마디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컴퓨터에서 그래픽 처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일까요? 바로 컴퓨터 게임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인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주력 사업은 당연히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하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최근 출시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 RTX 30 시리즈는 판매 개시 후 바로 품절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동반 성장하면서 글로벌 게임 산업 역시 점차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현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해내는 장래의 게임 산업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고사양 게임용 그래픽 카드 사업은 향후 성장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게임용 그래픽 카드 매출은 전체 매출 중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하여 25% 이상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쓰이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바로 정밀한 CG 작업 등이 필요한 영화 산업입니다.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CG, 즉 컴퓨터 그래픽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이제는 현실인지 CG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도화된 그래픽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재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고사양의 CG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밍 그래픽 카드 부문 이외에 영화의 CG나 3D 그래픽, 요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AR, VR, 즉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분야 등에 사용되는 GPU를 설계, 제작하는 사업 부문을 전문 시각화 그래픽 카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의 아이리쉬맨이나 마블의 흥행대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제작할 때에도 엔비디아의 쿼드로 GPU가 시각적 특수효과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 부문은 게임 그래픽 카드 부문보다 규모는 작지만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엔비디아 전체 매출 중 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AR, VR 시장이 커지면 이 사업 부문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과거에는 컴퓨터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만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GPU를 인공지능, 즉 AI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부문에 사용하면 큰 가성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GPU가 인공지능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부문에서 크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이 미래의 5G 인프라 구축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며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인류 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지어야 하는데 이때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PU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용 GPU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2분기에 사상 최초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5%로
게이밍 그래픽 카드 부문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거의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의 창사 이래 쭉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카드 판매를 주 매출로 해왔던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매출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엔비디아의 주력 산업이 어떻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등의 고화질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엔비디아의 GPU와 자율주행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GPU와 자율주행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컴퓨터 비전 부분과 운행 판단 및 실제 운전을 위한 인공지능 제어 장치, 즉 AI 제어 장치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부문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차량 앞에 있는 물체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건물인지 등을 각각 분리하여 인식하고 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형태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양한 대용량 그래픽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빛을 발하게 되고 각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은 엔비디아의 AGX라는 플랫폼 위에 인식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등의 수집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차량이 직진을 해야 하는지 스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옆으로 피해야 하는지 등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해야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완벽한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이 인공지능 제어 부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인공지능을 구동시키는데 GPU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용 인공지능을 구동시키는 데에도 GPU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주변 사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는 인공지능 연산 처리에 가장 적합한 장치인 GPU가 여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 칩의 형태인 GPU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AMD 등의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사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에게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처음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에는 모빌 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결별하고 한때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현재 엔비디아와도 결별하고 지금은 아예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칩을 설계하여 삼성전자가 이를 위탁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 분야의 미래 성장성은 어떠할까요? 먼저 현재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부문 매출을 보시면 약 0.1빌리언 달러로 전체 매출액인 3.8빌리언 달러 중 약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은 장래가 어두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현재의 매출 규모나 트렌드를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율주행 분야는 걸음마 단계이고 향후 모든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느 자동차 회사든 쉽게 장착이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용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즉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엔드-투-엔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부분 중 주로 GPU 칩 관련된 부분만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GPU 칩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차량 제조사들이 원하기만 하면 탑재가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 플랫폼의 전체 부문을 통째로 제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엔비디아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의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현재 독자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벤츠나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 독자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각각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번 벤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전 부분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출시하고
벤츠의 모든 차량에 성공적으로 탑재시킨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래에 수천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채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인텔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벤츠와의 파트너십은 미래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엔비디아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토요타,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트럭 관련 업체, 로봇택시 및 로봇 셔틀 스타트업, 차량용 부품 공급업체, 카메라 이미징 등 센서 관련 하드웨어 부문의 글로벌 탑 업체들과도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은 드라이브 에이지 X라고 불리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자비에와 페가수스라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자비에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목적으로 설계된 반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페가수스는 슈퍼컴퓨팅을 통한 완전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생태계 역시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채택하여 테슬라와 같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벤츠와의 파트너십을 올해 6월에 맺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앞으로 4년 후인 2024년부터 벤츠의 모든 차세대 차량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이름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에이지 X 올인이라는 플랫폼으로 이 올인 플랫폼은 기존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인 ECU를 대신하여 차량의 모든 제어와 정보 처리를 맡는다고 합니다.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율주행 레벨 4 수준까지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이러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자율주행 아키텍처가 벤츠의 모든 차량의 향후 표준이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입니다. ARM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셋을 설계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컴퓨터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매우 강했지만 모바일 시장 부문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모바일용 그래픽 부문이 크게 강화되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ARM의 인수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ARM은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폭넓은 연구개발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ARM은 이미 자율주행 AI 부문에서 퀄컴, 삼성, 다임러, 아우디, NXP 반도체, 미디어텍 등과 같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2018년 말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새로운 칩의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ARM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과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해 토요타와 GM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ARM을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ARM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개발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예상한 수치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이 약 60빌리언 달러, 즉 하나로는 7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40빌리언 달러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나오고 20빌리언 달러는 로봇택시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미래를 떠받쳐줄 중요한 미래 사업 분야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한번 도입되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자동차 안에서 운전 대신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일반 양산차에도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이미지 분야 딥러닝 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가 대량 생산되어야만 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사업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엔드-투-엔드입니다. 즉, 자율주행차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차량으로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차량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등 자율주행의 전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자율주행 솔루션을 완성차 제조업체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주행 인공지능 플랫폼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재무 상황 및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2010년에는 3빌리언 달러, 약 4.2조 원 규모였으나 작년 기준으로는 10.9 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작년 순수익은 약 2.8 빌리언 달러, 3.3조 원 규모입니다. 보유한 현금은 작년 기준으로 13조 원 규모입니다. 현재 인수하려는 ARM의 인수가의 경우 약 47조 원으로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현금이 부족한 부분은 자사의 주식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폭락장 때 180불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여 3배 이상 오른 540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팁랭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577.77불이고 최고치는 700불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과 자율주행 사업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상용화의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점차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큰 인텔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주가가 향후 조정을 더 받는다면 엔비디아 역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